9층짜리를 왜 60억 주고 샀냐 했더니 물어보지도 1억도 안 깎았대. 딱 60억 날. 이 압구정도 오를 때 5억씩 오르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5억인가 했더니 파는 사람이 종전 가격에다가 5억 더 주면 팔겠다. 그런데 사는 사람이 가서 그대로 사버린 바람에 제가 중개사한테 직접 들어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게 5억씩 뛴 거라고. 여러분 여기 오늘 노후 준비하고 돈 벌 기회가 제가 여러분 특별하게 의견을 좀 많이 서울에도 지금 너무 많아. 제가 압구정이나 이런데 저기 양재천 빌라 5억 주고 산 게 지금 15억 하거든. 그거 저기 갭 투자 1억 했거든요. 그거 해서 그래도 한 10억 벌면 괜찮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모아 또 한다고 봤더니 그것도 들썩들썩해. 10평짜리가. 네. 모아되면 이제 아파트가 30억이 돼버려. 그러니까 15억이 아닌 거죠. 물론 부담금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공사비가. 여러분 서울에 가장 변화가 많아요. 그리고 서울을 떠나면 안 돼요. 특히 그 고령층들 저처럼 은퇴할 분들은 제가 이제 고향이 경남 하동 하계장터라고 지리산 쪽인데 요즘 칠부사가 떠요. 거기에 제가 갔는데 요즘 좀 재미있어서 얘기하는데 이 말하는 건데 고향에 가더라도 여러분 은퇴자들 이거 여러분 10년 후에는 저를 엄청 고마워할 거예요. 10년 후에 서울의 집값은 20년 정도는 서울은 성장해요. 왜냐하면 서울의 도시공학에서의 성장 속도가 한 15년 20년 늦어. 그러니까 서울만 그래. 수도권은. 서울만. 예, 이게 확실하고 수도권이 반도체 클러스터 들어가는 이쪽은 그럴 것 같고 천안 아산 이 지방 중에 소멸 안 되는 곳이 몇 군데 없어요. 천안 아산하고 뭐 청주까지는 괜찮아요. 그다음에 세종시하고 그다음에 구미라든지 몇 군데 밑으로 내려가면 뭐 김해라든지 나머지는 다 소멸해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서울에 두고 전세 주고 그 돈으로 지방에 사는 게 좋다. 안 그러면 이 가치가 너무 큰 차이가 나서 난 모르고 갔거든. 뭐 이 정도 올라서 많이 올랐거든. 이게 성장성을 예측하는 거. 성장은 인구 증가, 소득 증가, 인프라. 인프라는 4개. 아까 말했지만 교통 인프라, 교육 인프라, 상업 인프라, 그다음에 이제 녹지 인프라. 그 전체로 봐도 서울의 대체제가 한국엔 없잖아요. 서울이라는 것도 대체제가 없으니까. 강남의 대체가 없고. 네, 강남의 대체제도 없고. 그래서 여기는 서울 같은 데는 대체제가 또 없는 곳이 특히 세 군데가 있고 그게 3도심이에요. 광화문과 용산 서울역을 중심으로 한 한양도선 그리고 하나는 여의도와 영등포 여기는 대치까지 했는데 여의도가 들어와서 그래요. 여의도 쪽은 다시 허브를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재건축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강남 그리고 문화 측면에서도 역사 문화 중심지 그다음에 강남은 뭐예요? 한류 문화 중심지 저기는 금융 문화 이렇게 되어서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또 이제 뭐 지원도 하고 밀어주는 곳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이게 이런 아까 말씀하신 성장성도 뭐 그리고 어디에 투자해? 그 세 가지를 지도를 펴놓고 연결을 해보세요. 그 안에 그 가운데가 도심권이에요. 도시의 중심권. 이제 좀 반, 이해가 되나요? 용산. 그 사이에 사면 그거는 잘 안 가라. 그러니까 고민이 되면 지도를 다시 그려야 저는 지도지능을 맵 인텔리전스라는 말 요즘 많이 쓰거든요. 뭐 이렇게 연결해. 그리고 최고의 앞으로 부처는 어디 될 것인가 아주 간단해요. 한강면, 반포, 압구정, 한남동, 삼성, 청담을 연결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너편이 어디예요? 용산, 성수. 그걸 그러니까 압구정이 반포와 여기 청담 그 사이에 있는 게 기가 막힌 거지. 이걸 딱 이 한강변. 여기는 이제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저보고 당신이 그래가지고 지금 금호 옥수동이 난리 났다니까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건 그렇게 가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삼각형에 하면 거기에 새로운 주거 벨트가 생긴다 하는 이런 거는 뭐 우리나라만의 특징이 아니라 이제 외국은 이미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외국이 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라 특별한 곳, 특별한 무엇이 있는 거, 그거 딱 기준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다른데 눈길을 돌리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은 우리도 이제 집적화하는 경향이 강해. 그것도 들어봤어 이유를. 왜냐하면 부자들은 이제 밖에서 인맥을 구축하지 않는데 서울대 뭐 최고의 연구대 뭐 이것도 하겠지만 가장 응징력이 높은 공동체가 트라이브 종족이라는 거 아세요? 세스 고딩도 그런 말을 해요. 근데 마케팅에 관한 이론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문화에 대한 얘기더라고. 무슨 얘기? 종족이 돼야 된대. 근데 같은 아파트에 살면 종족이 된대. 될 요건은. 아니 같은 부족이 되려고 그러면 같은 데 살아야지 띄엄띄엄. 그래서 뭉친대. 같그래서 거기에서 정보가 사우나 갔다가 골프장 거기서 무슨 경계심이 같잖아. 그렇죠. 그게 동료의식이라. 우리는 감성적으로 같아. 이 굉장히 세스 고등의 이것이 마케팅.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한테는 정말 또 다른 설명을 해주고 뭉쳐야 되는 이유가 있죠. 근데 실제로 제가 가봤거든요. 가봤더니
제가 삼성동 아이파크도 가봤더니 제가 이제 존경하는 그 국회의장님도 거기 있고 막 이래 하여튼 이래 가지고 근데 막 거기서 다 끝나 정보가 지금 정치 정보 있죠. 뭐 대통령이 어제 누구랑 밥 먹고 이거부터 시작해서 요즘 뭐 이재용 회장님 뭐 삼성이 잘 안 되는 이유까지 막 물론 이제 사법 리스크 있고 막 이런 걸 안타까 하여튼 막 그런 그러니까 그 집에서 다 끝난다. 그럼 뭐가 거주지에서. 지금 이 나라의 가장 중심되는 인물이 그리고 우리 경제에 뭐싹 다 한다니까. 삼성이 지금 뭐 H뱅 고도용 뭐 이게 네. 어떻게 되는지. 그 돈을 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좋은 정보니까. 네. 그래서 외부로 나갈 필요가 없더라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모인다니까요. 그래서 네. 근데 매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러면 부르는 값대로 이번에 그 산 사람도 제가 좀 들어봐서 직접은 알지 못하는데 9층짜리를 왜 60억 주고 샀냐 했더니 물어보지도 1억도 안 깎았대. 네. 딱 60억 날. 이 압구정도 오를 때 5억씩 오르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5억인가 했더니 파는 사람이 종전 가격에다가 5억 더 주면 팔겠다. 네. 그런데 사는 사람이 가서 이제 5천, 1억을 안 하고 그대로 사버린 바람에 네. 제가 중개사한테 직접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5억씩 뛴 거라고. 그냥 5억 더 주면 팔겠다는 건 안 팔 마음도 있어서 던진 그냥 말인데 던진 거죠. 그냥 누가 받아주니까 그냥 팔게 되네. 그러니까 중개사는 또 이 거래가 되어야 그렇죠. 그분 수익이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전화를 하지 않겠어요. 네. 뭐 5억이란 말도 아니고 그러면 5억 더 주면 팔까? 그게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총을 올려. 그렇죠. 얘는 거래는 한 개지만 실제로는 이제 수천억을 올려버리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주민들은 나쁘지 않죠. 좀 전에 거래 가격을 가지고 자꾸 지금 뭐 나오잖아요. 뭐 네. 호가지 뭐 이런 소리만 하는데 거래 가격이 돼버려. 기준 가격이.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장은 점점 쏠려가고 이제 양극화도 심해지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이게 뭐 거부할 수가 없다. 모든 외국도 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양극화는 이제 모든 면에서 지역별 양극화. 네. 소득의 양극화, 자살의 양극화, 주거의 양극화. 이거는 원망하거나 우리가 섭섭해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는 받아들이고요. 그러나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말주 네이버훗 인접성인데 가까이에 가라. 이거 엄청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저게 오르네? 그러면 아파트도 어때요? 그 옆에 가요. 그러니까 이걸 패닉이라고 그래. 주거 패닉 영어로 베네핏. 패닉을 동시에 너만 지금 서울의 숲 이용하냐? 이 아파트도 이용하거든. 근데 조금 멀어도 우리도 갈 수 있다. 요 살거든.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알죠. 네. 그쪽 있는 사람과 직접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걸 낙수 효과라 그래. 그리고 또 영어로는 밴드웨건이라 그래. 밴드웨건. 그러니까 아까 압구정 많이 올랐다 그러면 압구정 옆에 현대 빌라도 있거든요. 그곳에 가면 돼. 근데 가격이 반의 반이야. 그럼 땅값이 같이 오르겠죠. 이 땅값의 비밀이 있어. 자꾸 건물로 보면 뭐 아파트는 오르는데 이건 그리고 심지어 잘하면 요즘 통합 재건축이 유행이라. 우리만 하지 마. 좀 묶어서 해. 엄청 좋죠. 대단지가 생기고. 그 안에 모든 걸 다 편의 시설이나 커뮤니티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원에 같이 했을 때 내 것도 올라. 물론 아파트만큼은 안 오르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기회를 잡을 수는 있다 분명히. 그 인근에 가서 잡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저의 눈에는 너무 많아서 이게 돈 벌 기회가 지금 너무 많아 이거. 그럼 난 지금 어떻게 지금 생각이 그게 지금 고종환이 온 이유, 이 책을 봐야 되는 이유 한두 개가 아니군 이거. 막 그러면 막 저 아까 막 신설 여세권도 가야 되고 막 경기도 막 이도 가야 되고 막 저거 말 들어보니까 와 이거 막 재건축 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면 아무 데나 가도 돼요. 그것만 지키면 돼요. 지금 이제 기준은 30% 이상 빠진 대로 우선 보면 더 좋고. 30% 빠진 데는 그거는 의심하지 말아요. 막 반토막 20% 더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강남이 오르고 이미 오른다면 우리에게도 지금 다가온다. 확산된다고 생각해야지. 그건 강남의 얘기고요. 이거는 언제 올지 몰라요. 이러는 생각은 부정적 생각은 인경제학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전에 한번 전고점을 이렇게 높았었다는 거는 분명히 뭐 호재가 있든 기대감이 있든 뭐가 됐든 기존의 사람들이 뭐 평가를 좋게 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이야말로 더 정직한 게 주식은 회사의 가치가 삼성도 뭐 예를 들어 뭐 HBM 했냐 회사 가치는 굉장히 유동적이라 불확실해. 그러나 부동산은 그렇게 막 갑자기 강남이 좋았다가 또 내년에는 안 좋아졌다는 뭐 시황이라는 개념이 없죠. 여기는. 없어. 그리고 늘 우리의 생각은 미래 가치. 그리고 내가 돈이 없어도 부자들은 어디를 살 것이며 오늘
그 얘기가 중점 아니에요? 네. 변화가 많은 곳에 가격도 많이 올라요. 땅값이 올라요. 땅값이 오르면 부동산은 그렇죠. 올라요. 이것만 기억해. 그 부자들이 가는 곳을 어디로 가? 아니 난 부자가 아니라니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교육이 중요하다. 나 자식들이 다 커가지고 교육이 필요. 네. 이건 내가 아니라 네. 다른 남들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 아니 난 젊어가지고 병원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런 생각은 아니, 노인들이 돈이 많다니까. 그래서 노인들이 그 몰려오면 돈 있는 사람이 오면 오르는 거지. 네. 아 나는 이제 병원 중요하지가 않아요. 네. 아니 저는 굉장히 좀 순수하기도 하지만 이런 다 연관되고 종합적 사고를 하라. 좀 이해되시죠? 그리고 네. 좋은 사람들을 조금 표현이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보다 교육 수준, 직업 수준, 소득 수준 이게 생활권의 기준이에요. 높은 사람을 향해서 가라. 그게 내가 성장하는 길이라고 봐요. 제가 저 제자들 보고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전세 사는 제자들 절대 같이 전세 사는 무주택자하고 너무 어울리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같이 신세 한탄하고 술 한잔 먹을 수는 있겠죠. 동변상련이죠. 그러나 도움이 안 돼요. 네.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부자 곁에 있거나 부자 따라 해야 돼요. 네. 근데 맨날 둘이 전세 오르면 요즘 때는 또 고민하잖아요. 나는 네보다 더 고민이야. 이 사람 네는 나보다 낫다니까. 그래? 나보다 더 힘든 인간도 있네. 우리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이건 도움이 안 돼요. 솔직히 근데 부자가 나를 기다려 줍니까? 그래서 내가 노력해야 돼. 내가 내 집을 갖고 부자가 되고 싶고 내가 승진하고 싶다면 서로 승진 안 된 사람끼리 매일 만나가지고 막 이 회사가 개판이고 이런 데 있어봐야 그러고 너는 언제 이직하냐 이런 거보다 네. 저는 오늘 이 말이 어쩌면 여러분에게 적극적 창의성이 좀 그 자극이 저는 인사이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유,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떤 글로벌한 비교와 그리고 이제 그 퍼센트로 지금 집값이 4가지로 수치로, 올라가고 이제 병원까지 이제 플러스 하나 더해서 그리고 총 5가지. 입지가 중요한 거, 5가지 입지 요인이 가치가 있다는 있다. 거. 그런 것들도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사실 이런 얘기를 지금 부동산 조금만 관심 있는 분들 들으면은 대충 지역이 떠오르실 거예요. 지금 여기 병원 있고 여기 지금 지하철도. 아니 있고 지금 막. 다 얘기했는데 서울에요. 네. 서울은 어쨌든 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나왔어요. 2035.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꼭 여러분 봐야 되는데. 다른 거 보지 말고 네. 그거 보시면 아니 딱 정해져 있다니까. 아까 얘기 중에 나왔어요. 첫 번째는 역사 문화 도시 한양도성. 근데 이게 넓어졌어. 근데 예전에 한양도성에서 이게 지금 이제 서울역까지 포함됐다가 용산으로까지 그러니까 용산이 도시 계획의 입체 계획에서 격상이 됐어. 일체화. 그 단어를 일체화라 그래. 이제는 광화문 따로 용산 따로가 아니라 부도시를 합쳐서. 이건 대통령실이 감으로 해서 또 라데방스 거리라고 서울 광화문에서 삼각지까지 이 우리가 라데방스 상젤리제 거리 같은 이걸 만든데 오세훈 시장이 잘한 거예요. 이게 됨으로 해서 이제 일체화가 돼. 도보로. 외국은 전부 다 도보로 연결하거든요. 관광면 이 굉장히 좋아지는 지역이 이제는 광화문 따로 용산 따로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좋아지는 게 건너편에 노량진과 여의도가 바로 보여. 그리고 노량진하고 다리가 놓여져. 노량진이 굉장히 좋아. 거기서 한강을 쭉 바라보면 여의도 노량진이 기가 막혀 봤는데 오케이 그게 하나가 있고 그런데다가 여의도 또 영등포 또 좋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강남이 있어. 강남, 상구. 근데 강남, 상구 중에 인접성 이로운 강동이 뜨겠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동대문이 뜨고 성동이 있고 아까 마용성 뭐 얘기했잖아요. 지도 그까지는 굉장히 좋아. 그런데 여기 하나 더 보태면 재건축이 진행되거나 재건축이 진행되면 재건축하고 오르겠죠. 그럼 걔 집값 오르면 옆에 있는 구축 난 안 오를까요? 오르죠. 조금이라도 오르죠. 지금 땅값이 오른다고 해서 땅값이 매개 변수예요. 막 집값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이러는데 집이 낡아지는데 왜 오르냐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땅값이 오른다 그러면 그건 말이 돼. 얘하고 땅값인데 얘는 그러니까 세건축이 올라가면 토지 가치가 올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 몰라서 그런데 밀도론 하나 얘기할게. 이 밀도론이라는 건 저희 살집 팔집 책에 있고 제가 자꾸 서던 캘리포니아 유니버시티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SCU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여기에 딱 이게 우리나라 교과서는 어디에도 없어요. 밀도론. 리소시지. 밀도가 종류가 많아. 인구 밀도, 호수 밀도, 건축 밀도, 자원 밀도. 이렇게 제가 배우고 제가 얼마나 흥분이 되고 놀랐는데 저는 밀도만 봐도 여기에 땅값이 오를지를 알아요. 땅값
아니 저희 눈에는 뭐 어렵지가 않아요. 전 네. 여러분 저한테 진짜 오세요. 내 집에 땅값이 오를까요? 내 건물에 이건 뭐 일도 아니에요. 근데 이 설명 들어도 이해가 돼. 무슨 얘기냐? 여기 밀도는 빽빽함이잖아요. 덴시티. 무슨 네. 말일까요? 아, 우리 동네에 사람이 그냥 계속 오는데요. 땅값 오릅니다. 두 번째는 호수, 가구. 네. 사람만 오는 가구수가 게 아니라 늘어나네. 당연히 여기 이게 같은 말인데 하여튼 그렇게 따로 써요. 네, 인구 밀도 빽빽함.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인구가 얼마? 옛날에는 굉장히 중시였어요. 용적률 개념이라고 볼 아, 수도 있겠죠. 같은 거예요. 네. 건축 밀도가 중요해요. 네. 우리 동네에 없던 건축이 갑자기 낡은 건축이 용적률이 300에서 뭐 상업지가 네. 800, 900까지 올라갔다. 이거 땅값이 예사로운 올라갔죠. 일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돈이 있어가지고 짓나보다가 아니라니까. 내가 산다면 그 옆에가 땅값이 오를 것이다 하는 건 예측 가능해. 아니 그 옛날이라고는 그 자리 그대로인데 이건 건축만 올리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용적률이 저는 그래서 국세청에 그 재산세 그 구별로 나온 것도 봐요. 있어요. 네. 참 흥미롭죠. 그래서 알아. 추이를 보면. 그리고 땅값 상승률과 비슷해. 오늘 진짜 아껴둔 비밀 자꾸 하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냐. 돈 버는 거 일도 없다니까. 네. 아니 그 추세 보면 여기가 이거 그러니까 자꾸 그걸 보면서 이거 세금만 자꾸 올라가네가 아니라 네. 세금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재산세가 재산 공시 가격이 올라가는 올라갔으니까 세금 이거 세금 많이 낸다고 그게 아니고 네. 이해됐죠? 근데 그런 일이 얘 하나만 된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동네가 무슨 건축붐이 일었냐. 건축주가 왜 건물을 지을까요? 아니 뭐 당연히 돈이 더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고민하고 짓는 거예요. 네. 심심한데 새로 지을까 이런 사람이 없다고. 그리고 여기다가 월세 올라가는 추이를 동시에 봐. 권리금 추이를 봐. 우리 지표가 있어요. 네. 저는 다 보죠. 그래서 이렇게 맞춰보면 이거는 올라가는 건 너무. 그럼 나는 어디다가 사면 돼요? 내가 상가 건물 하나 월세 살겠다. 네. 그래서 저는 서울에 230개 역세권 상가 분석 다 했거든요. 뒤에 가서 한번 해요. 그건 너무 아까워서 특허도. 그래서 이 가격 추이를 다 분석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세권의 상권이 땅값이 오르고 가격이 오를지 여부는 정말 일도 아니에요. 맞죠? 왜냐하면 재산세 네. 재산세 공시지가 늘어나고 오르고 인구 월세 늘어나고. 오르고 있고 권리금 오르고 있고 모든 게 유동인구 오르고 있는데 그런데 부동산은 내릴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미국의 이론이에요. 굉장히 주먹구구하고 개인 생각이 아니라 이거 종합적으로 보라는 말 이해됐죠? 네. 하나를 안 보잖아요. 상권이 발달. 자원 밀도도 보잖아요. 자원 밀도란 정의가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물건이나 시설이 얼마나 나의 가까이에 있는가 편하다는 네. 거잖아요. 봤더니 건물이 자꾸 올라가고 네. 재건축도 다 올라가고 이제 이러다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옛날에 땅들이 뭐 새로 건물로 바뀌고 그래서 불편한 게 없어요. 내가 필요한 거 있잖아요. 뭐 하면 막 내가 다른 동네로 이동. 그래서 강남에 나갈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강남 분들은 강남에서만 살다가 인천공항만 간다. 뭐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다 이유가 지금 오늘 하나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있다. 그러니까 어디 투자해야 되는지 감 잡았죠. 그다음에 수도권. 수도권은 해도 돼요. 지금 집을 보니까 안 오른 데가 수도권 남부 오르고 그다음에 인천 오르고 지금 좀 오르고 있죠. 그다음에 오르는 데가 경기 북부예요. 경기 북부 자꾸 있는 분들 좀 속 태워보고 왜 안 오르냐 그러는데 제가 볼 때 내년 봄쯤에 신호가 와요. 그리고 오르는 게 평택 오르면 천안 아산 그다음에 세종 청주 대전. 그래야 이제 마지막에. 근데 일부 지금 대구 수성구나 부산 해운대는 오르죠. 맨 위에 상위 최상위 시장은 네.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주식으로 말하면 블루침은 변화가 왔다. 섹터라고 지역이 섹터예요. 네. 예, 반도체. 그런데 그 중에서 한꺼번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요가 가장 많은. 그다음에 그러니까 수급에 의해서 수요가 많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네. 자꾸 우리 이 생각을 좀 바꾸자고요. 내가 돈이 100만 원만 있어도 1억 가진 사람은 어디에 살까? 이 생각이 부자 따라하기라고 그랬죠. 그리 가야 돼. 그러니까 부자들은 아파트를 사면 나는 그에 오피스텔 1.5라도 아니 압구정에 저희 주변에 이제 그 질문을 제자들과 많이 하는데 압구정 가고 싶으면 아파트 가는 게 좋죠. 근데 그림의 떡 아니에요? 그러면 압구정이 저게 40억 한다 그러면 뭐 20몇억 하는 그 조금 떨어져 있다 길 연립이나 빌라나 이런 거라도 가야. 그리고 압구정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 압구정이 왜 좋은지, 압구정에 누가 사는지. 그래야 내가 압구정 사람이 되는가 아니에요? 그런데 네. 멀리서 막 구로 금천에서 나도 압구정 가고 싶어. 근데 돈이 없어. 이러면 되겠냐고. 더 프랙티스
행동하라. 아파트 사는 것보다는 불편하죠. 그러나 압구정 주민이 되라고 그래요. 저는 청담 주민이. 되면요 훨씬 지름길을 가요. 거기 있는 사람 맨날 모이면 무슨 말 할까요? 막 구로 근처는 어떻게 하면 갈까? 아니면 막 노도강을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 할까요? 어쨌든 세입자는 여기서 집을 어떻게 살까? 네. 우리 지금 빌라 여기 사는데 저기 압구정에 막 정보가 어때? 어디가 싸게 나오고 요새 막 어디가 매물이 있고 훨씬 근접하죠. 선 지역 선택하라. 그다음에 월세를 살아도 그곳에 살아. 네. 그러다 보면 거기서 뭔가 방법이 생겨. 오늘 물론 이제 이건 거기서 이제 사람들과 잘 교류를 하면 아니 교육 안 할 수가 있어요. 교류를 해서 정보를 얻어라. 거기서 있다가 그리고 벌써 압구정 주민이 된 거라. 네. 그리고 누가 물으면 벌써 달라. 너 어디 살아? 아주 압구정 산다. 아니 무슨 월세 전세 사는 것부터 물어보겠어요? 나 압구정이야. 와 이렇게 하는 걸 자기가 느껴. 압구정 산다는 이유만으로 사니까 어때? 이렇게 물어봐. 네. 좀 달라. 네. 그리고 대화가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도 자극이 되죠. 네. 그리고 꿈을 나는 꿈이 중요해. 서로가 같은 목표, 꿈을 가진 사람들이 있대. 그러니까 술을 마셔도 그게 다르다니까.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모아가지고 또 여기에 사고. 그러니까 최소한 못 가도 어디를 가요? 금호나 옥수동은 간다니까. 일단은 그쪽으로 가자. 아 이거 벌써. 그래서 갔잖아요. 아 그렇죠. 그랬더니 본인이 많이 올랐잖아. 확실히 더 높은 곳을 봐야 이제 중간이라도 압구정이 가죠. 보이는 곳을 강 건너 갔잖아요. 일단은 멀리 안 가고. 강 건너지만 어쨌든 보이는 데까지 갔다. 저가 가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거기라도 가라. 네. 자꾸 40억을 모아서 언제 가냐. 아 그렇죠. 네. 대출도 안 돼. 오늘 돈 알겠습니다. 많이 됐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제가 시청자분들도 많은 도움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